안녕하세요. 키자TV 투자의 정석 지니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ETF의 종류와 특징이란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ETF란 어떤 상품인지 간단히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ETF라는 상품의 종류와 각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ETF라는 상품은 국내 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서야 도입이 된 만큼 역사가 그렇게 긴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가 아직은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명확한 분류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법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냐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냐에 따라 국내 ETF와 글로벌 ETF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ETF라고 하면 미국 거래소나 유럽 거래소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상장된 국내 ETF도 한 단계 더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ETF,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ETF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HTS 시스템에 들어가서 ETF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죠? 이렇게 수많은 ETF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ETF 종목명만 보더라도 어떤 상품인지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ETF 종목명을 읽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 종목명의 맨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해당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벤츠의 마이바흐가 있듯이 자산운용사들도 고유의 ETF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코세프,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킨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ETF 종목명들을 적어놓고 각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붙는 거는 ETF의 자산운용사 브랜드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단어는 해당 ETF가 추적하고 있는 지수, 즉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운영 전략인데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 그래서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1%로 마감했다면 해당 ETF는 2%의 성과를 내도록 운용하는 거죠. 또 인버스라는 것은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마이너스 1배, 즉 역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기초지수가 마이너스 2%로 마감했다면 그 반대인 플러스 2%의 성과가 나도록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단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기초지수의 1개월 수익률이라든가 3개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기간 수익률의 배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괴리가 발생한 이유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ETF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땐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상품별 정보가 매우 자세히 그리고 간략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ETF 종목명 읽는 것도 이제 배웠으니까 ETF의 분류 체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ETF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 그리고 상품형, 그리고 파생형 ETF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형은 주로 주식에, 채권형은 채권에, 그리고 상품형은 원자재나 통화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생형 ETF는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와 같이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내 ETF 시장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포함한 이 주식형 ETF가 전체 ETF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는 곧 주식형 ETF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식형 ETF가 그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형 ETF만큼은 좀 더 알아봐야겠죠. 주식형 ETF는 또 ETF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시장 대표형, 그리고 업종 섹터형,
그리고 테마형,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장 대표형 ETF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대표형 ETF는 말 그대로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국내 시장 대표 지수로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규모도 크고 거래량도 많은 시장 대표형 ETF 상품입니다. 또 이렇게 해외 시장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시장 대표형 ETF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및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섹터형 ETF는 시장 대표 지수 내에서도 좀 더 세분화하여 특정 업종과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실 때 이런 업종 섹터형의 ETF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테마형 ETF입니다. 최근 ETF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테마형 ETF는 말 그대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테마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ETF 상품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표 ETF의 경우 시장 대표 지수만을 똑같이 따라가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성과 등락의 사유 또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ETF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말 저렴한 보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섹터형 ETF의 경우 시장 대표 지수 내에서도 특정 업종과 특정 섹터만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때 유망한 업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형 ETF는 2차전지,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처럼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시장 대표형 ETF 및 업종 섹터형 ETF 대비 구성 종목 수가 적을 수 있는 대신에 해당 종목들의 차별적인 강세가 나타날 경우 높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의 예시는 상품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시고요. 실제 상품마다 거래량과 보수 및 구성 종목들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ETF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은 ETF를 아실 것 같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ETF를 처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ETF를 검색하면 나오는 선물, 레버리지, 인버스란 단어가 붙은 이 녀석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습관, 키자TV 투자의 정석, 지니쌤이었습니다.